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1.2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제 이제 제가 6월 같은 이런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렇게 크게 좀 삼운봉이 떨어지면 아무리 못해도 기술적인 양봉 하나 정도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전에 좀 힘들게는 했지만 갭 띄고 좀 바로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힘들게 한번 털고 전일 저점을 지키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일단 됐고요. 오늘 당일 오전에 고점은 일단 뚫어놨는데 전일 고점은 아직 못 뚫어놨어요. 그래서 요 갭을 좀 메우러 갈런지는 미국 증시 오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제 뭐 반등이 나왔어도 괜찮았는데 뭐 오늘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일단 뭐 다우만 봐도 다우도 이렇게 우리 증시도 삼운봉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천하에 그래도 대장주인데 아무래도 삼운봉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 구간이 굉장히 여기 이제 뚫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었던 곳이라서 지지력이 꽤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웬만하면은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겠다. 혹시 이제 뭐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가느냐,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밀리느냐, 요 어떤 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혹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스닥에 한 12,000포인트, 요 밑으로 하락하기는 좀 힘들다. 언제까지? 9월 CPI 물가지수 발표와 FOMC 회의 전까지입니다. 이 이후로는 뭐 진짜 전저점을 한번 더 보러 갈지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상승 흐름으로 한번 이어가 줄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9.1% 그리고 8.5%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시장 예상치가 7.7%입니다. 7.7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거고요. 하회하게 되면은 급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또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는지 뭐 긴축의 발언을 좀 긴축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의 발언을 좀 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좀 결정 지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도 저는 뭐 전저점 보러 가는 그러니까 그 9월 이벤트 전에 뭐 전저점을 보러 간 이런 폭락의 형태보다는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유, 박셀바이오가 악재가 좀 나왔네요. 일단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어줍잖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뭐 간암 치료제 임상 2A상 발표가 이제 9월 초에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세를 좀 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1파 그리고 뭐 2파 이렇게 막 오늘 뭐 악재가 없었다면 아마 이제 그 9월 초 그 임상 결과칙 전까지 해가지고 파동을 만들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박셀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매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증백 종목도 뭐 90%갈 걸로 보여지는 애들조차도 잘 매매도 안 하고 특히나 뭐 저는 그래도 뭐 증백을 예를 들어 매매를 좀 참여를 하더라도 저희 정회원 분들한테는 절대 이제 증백 종목은 잘 안 드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있어서는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 선정만큼은 시장 상황이 좋건 안 좋건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 박셀바이오 물론 종목에 끼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죠. 근데 한때 이렇게 이제 대시세를 내고 죽어가고 마지막 이제 약간 설거지 파동이 나오는 이런 느낌의 자리들에서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항상 뭐 재무제표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만은
살벌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셀바이오라는 기업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 지금 이만큼 시세를 낼 만한 그런 종목이었는지, 의문 수준을 넘어서 그냥 이거는 명백하게 이 정도 시세를 낼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가난 뭐 임상 3상도 아니고 2A상 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낸다라는 거는 그냥 뭐 엄연히 그냥 작전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사실은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예를 들어 일지 차트를 보여드리면 1파에서 2파로 넘어가는 뭐 이런 구간 정도에서 매매하고, 이 이상 이 윗구간에서는 제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를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저희 뭐 정혜원 공간에서도 전혀 박셀바이오는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뭐 빨리 벌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벌더라도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어제 그렇게 강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도 일맥상통을 하는 것 같고, 이 종목 선정이란, 물론 이제 이게 뭐 하한가로 끝이 나면 어느 정도 손실 처리하고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 이런 어떤 하한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거래 정지나 뭐 상패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단기 매매하고 테마주 매매를 해도 이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접근을 좀 안 하는 편인데, 박셀바이오는 사실 좀 이렇게 종목을 오래 뭐 몇 주일 혹은 며칠씩 갖고 있기에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이제 안전한 구간인 1파에서 2파로 넘어가는 이런 길목 정도에서만 매매를 하고, 보통 종목 선정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2파에서 3파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재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테마들, 지금 태조 이방원, 예전에 뭐 로봇, 뭐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요런 데서만 이렇게 이제 3차 파동까지 끝까지 빼먹으려고 하지, 조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뭔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테마나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로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잘 2파에서 3파로 넘어가는 구간은 공략을 많이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를 피하는 것도 물론 운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반반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고 종목 선정하고,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면 그래도 조금 뭐 피할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뭐 물량을 너무 많이 비중 베팅을 할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박셀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다른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리스크가 좀 없는 종목에서 뭐 며칠, 몇 주일, 몇 달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할 종목에서 매매하신 어떤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시장 한번 둘러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어제 이제 썸네일 제목조차도 제가 이제 사료주와 태조 이방원 이렇게만 보자, 시장이 유동성이 없고 거래 대금도 적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일수록 뭐 이렇게 여러 테마, 여러 종목을 다 관심을 갖고 매매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시장이 정해준 주도 테마에서 놀면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태조, 이방원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태양력, 풍력,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네들 이제 통칭을 하자면, 이렇게도 순환매가 돌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태양력, 풍력, 수소 이렇게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요 순환매를 잘 박자를 타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신재생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해오고 있던 가운데 오늘 물론 태양력도 강했지만은 방산주가 오늘의 주도주였다. 현대로템이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네요. 야,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1조짜리. 그래서 현대로템이 오늘 명실상부 주도주였기 때문에 방산이 오늘의 주도 테마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요 정도 보고 있고요. 평화산업은 약간 이제 테마 느낌인데 지금 방산주 주도하는 것들은 뭐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 뭐 로봇주 이런 애들이 잘 갈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뭐 차화정 시절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이 매매하기 편한 건 뭐냐면 시세로 약간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얘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죽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런 류의, 그러니까 보통 요런 어떤 유행 같은 것들, 예전에 뭐 차하정이나 작년에 한참 뭐 강했던 게 뭐 메타버스나 로봇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악재에 대한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이런 주도 테마들이 출현을 하면은 3파 정도까지는 파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짧으면 시세가 뭐 한 3배, 5배 정도 나는 거고, 예전에 메타버스처럼 기간이 길게 가면 뭐 5배, 10배까지도 나는 건데, 지금은 2020년, 21년에 그런 화랑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기간을 엄청 길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시세를 주고 죽을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파동으로 치면 1파 그리고 2파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죠. 얘네는 아마 이렇게 눌렸다가 이제 시장이 만약에 급격하게 꺾이면 얘네도 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시장이 크게 무리 없이 뭐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한 3파까지는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외인 기관이 보통 수급에 의해서 시세가 좀 좌지우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양봉을 연신 그렇게 뽑아내긴 좀 힘들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또 한번 뽑아질 수가 있겠죠. 요날처럼.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산도 종목 간 순환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이 일단은 가장 대장주죠. 그다음에 풍력 쪽 갔다가 지금 수소 쪽 갔다가 다시 태양광 애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삼성물산이랑 8천억짜리 수주 뉴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하나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요렇게 태양광 애들이 시세를 낼 때 하나솔루션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얘가 7월 28일 날 장대 양봉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그 다음 날인 29일 날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8월 1일 주말 꼈으니까 8월 1일은 SDN이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SDN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현대에너지가 뽑았고 그렇다면은 하나솔루션이랑 SDN이 그 다음 주도주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 안에서 이렇게 또 종목 간의 순환매, 그리고 풍력도 지금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장대 양봉까지는 못 뽑았잖아요. 근데 얘네도 힘이 있는 애들이니까 CS 베어링이랑 CS 윈드, 동국 SNC 요 정도 저는 좀 보고 있고, 차트는 동국 SNC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제 경험상 차트보다는 종목의 끼가 우선시 되어졌을 때 주도주를 픽할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끼만 보면은 CS 베어링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CS 윈드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얘네도 타이밍 봐가지고 한번 뽑아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소도 지금 뭐 대명에너지도
얘네가 이제 단기 과열 피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드립을 좀 치다가 이렇게 뽑아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얘도 어떻게 보면 1파, 2파 이렇게 이제 3파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은 아직까지 뭐 요날 한번 장대항을 뽑아주긴 했지만 피날레봉 한 번 정도는 더 뽑아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소 쪽에서는 대명이랑 범한 이렇게 두 종목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도 스물스물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리를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아마 얘네가 좀 죽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애들이 한번 뽑아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얘네로 좀 몰려 있을 때는 원전 애들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이제 대형주가 좀 중소형주 애들 잡고 끌고 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신재생 쪽도 무거운 애들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루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는 날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런지,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뭐 한 2주 3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진파워랑 보성파워텍, 삼형엠텍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진파워도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121선 안착해놨고, 보성파워텍도 여기서 121선 안착해놓고 박스권 가두리 쳐놓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장대항봉이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삼형엔텍도 이틀간 시장 급락하면서 떨고 났는데 여기서 잘 말아 올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뽑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조 이방원에서 태랑 뭐 원전은 워낙 뭐 앞에서 시세를 많이 내놨으니까, 그 다음에 방까지 갔으니까 저도 물론 이제 시세를 지금 내고 있기는 한데 뭔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 거래대금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추세가 워낙 좋아서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여기서 바로 뚫고 이렇게 갈까? 아니면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로 코리아, 성광밴드, 뭐 태광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STX 엔진이고요. 얘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한번 뚫어줬습니다. 한번 뚫어 놓고 매물 소화 좀 하고 다시 준비해 놓고 돌아 나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안 뽑으면은 이거 좀 악랄한 세력인 것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재료가 볼 게 별로 없는데 8월 30일 날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있어요. 요거는 뭐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비롯해가지고 건설주들 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저도 히림을 특히나 얘가 이렇게 죽을 놈이 아닌데, 야, 여기서 이번에 못 들어줬잖아요. 여기 전고점에서 가는 척 하다가 죽여놨는데, 혹시 요렇게 다시 만들면은 얘는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상한가 뽑고 상한가 종가 훼손하지 않고, 어찌됐건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저점은 스물스물 높이고, 그래서 보고 있었고 재료도 있으니까 30일 가까워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전쯤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뜬금포로 지금 시간에서 한미글로벌이 상한가, 히림도 뭐 한 7%대, 다스코도 4.7% 올랐네요. 일단 뭐 갭 띄우고 죽이고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 추적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주들은 지금 곡물 수출 전쟁 전후로 가격이 회복되면서 안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또 나와요. 뭐 올릴 때만 해도 곡물 가격 다시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올리더니 또 이런 상반되는 뉴스가 갑자기 나오네요. 일단은 얘네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예를 들어 살짝 나왔다가 저점을 예를 들어 깨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사료주들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사료주들은 그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얘네가 여기서 일단 한번 들어 올렸는데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9월 13일인가요? CPI 물가지수 발표 전으로 해서 뭐 이렇게 기다가 뭐 움직임이 나올런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장 분위기가 좋으면 얘네는 뭐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가스 관련주 좀 GSE랑 1승이랑 둘이 뭐 주도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승은 뭐 단기가의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GSE가 뭔가 뭐 천연 가격이 그렇게 뭐 급락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좀 너무 인위적으로 뺀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이대로 이 재료가 죽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스 가격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 가스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럽이 거의 지금 재앙 수준, 특히나 지금 가을 겨울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야 이거 재료가 괜찮은데 큰데 이대로 죽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이 죽는다면 죽는 건데, 일단 저의 관점은 한번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마음, 생각으로 GSE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이죠. 얘가 이제 뭐 단기 과열 피해 가려고 10일 동안 이렇게 이제 드립을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단기 과열 피해 가려고 한 거라고 하면은 내일이나 뭐 모레쯤 해가지고 한번 땡겨줄 수 있겠죠. 물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뭔가 초반에 뽑을 때에 비해 가지고 뉴스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일단 보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갈런지, 21선 눌림목 딛고 이렇게 보낼런지, 바로 한번 흐름을 가져가 줄런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무료 체험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